자, 가봅시다. 자, 동일모의고사 1회 출발합니다. 자, 1번 한번 봐보자. 자, 기업부터 내일 중 문맥상 의미가 다른 하나를 찾으세요 해가지고, 요거 오타가 하나 났지. 기억, 니은 디귿이 돼야 되는데, 기억 디귿 돼 있잖아. 그치? 풀 수는 있겠지? 그것 때문에 디귿을 어떤 걸 골라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자,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돼?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게 중심 의미하고 그리고 문맥적 의미하고 그치 이렇게 나눠서 봐야 돼. 우리가 약 그러면 뭐지? 우리 병 들었을 때 치료를 목적으로 쓰는 도구, 재료 이런 것들을 약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지야? 자,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이런 것도 자, 비유적으로 쓰인다면은 꼭 그 약을 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거다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겠지. 그러면 자, 4개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 걸 하나를 찾아라 그랬을 때는 정답은 4번 이게 되겠지. 4번.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좋은 약은 질병을 치료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문맥적 의미가 아니라 지적 의미의 약이 되겠지.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요게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가면은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체질에 만든 약이 우리의 체질과 꼭 맞으라는 법이 없듯이 이거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먹는 약이 우리나라에서 먹는 약하고 치료제를 말하는 거겠지. 디귿도 마찬가지고 약이 인류의 건강을 지키듯이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우리가 뭐죠? 치료제 의미로 쓰이는 약이 되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담겨있는 전통음악과 같이 좋은 음악이야말로 우리의 정서를 가꾸는 좋은 약이다. 이때 약은 뭐야? 우리의 정서를 가꿀 수 있는 거지.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4번은 몸이나 마음에 이롭게 하는 것, 도움을 주는 것 이런 의미로 봐서 4번의 약이 자 문맥적 의미상 이질적이더라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자, 2번도 뭐죠? 단어가 나와 있는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쓰죠. 한 덩어리의 돈이니까 꽤 큰 돈, 이런 뜻이지. 꽤 큰 돈. 그래서 한몫이 될 만한 비교적 많은 돈, 이런 뜻으로. 그는 퇴직금으로 받은 뭉칫돈으로 가게를 차렸다 했을 때, 뭉칫돈이라는 것은 퇴직금 따위로 받을 수 있는 큰 돈, 이런 뜻이고요. 1번 오케이. 가외돈, 그러면 우리가 사회초년생들 가외일이라는 것도 배우잖아. 그럼 가외일이라는 것은 기존에 정해진 거 말고 뭐죠? 자, 추가로 받아지는 일 이거겠지. 그러면 가외돈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추가금이나 우리가 상여금이나 또는 비상금처럼 자, 여기서 가외돈 그러면 정도를 조금 넘어서는 돈 이런 의미로 써야 되겠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학비에 가외돈을 조금도 주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추가로 자, 덧붙는 돈 이런 뜻이니까 2번도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노잣돈, 그러면 노잣돈은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정말로 뭐죠? 먼 길 떠날 때 경비로 쓰라고 주는 돈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망자가 상여를 타고 저승길을 갈 때 그 상여꾼에게 지어주는 돈을 또 노잣돈이라고도 해. 왜 망자가 자, 먼 저승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쓰라고 주는 돈이지.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상여가 안 나가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상여 나간 거를 직접 보고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이제 매장 문화가 아주 보편적이었으니까 선생님이 고등학교 한 2, 3학년 쯤인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꽃상여가 나갔어. 실제로 상여가 나가.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상여꾼이하고 앞에서 이제 곡을 하고 그러면 이제 상주가 따라가면서 노잣돈을 중간중간에 꼽아주거든. 요런 것들이 이제 노잣돈 요런 의미로 쓰여. 그래서 자 3번도 맞았지요. 그 다음에 남사당은 돈을 둘러싼 구경들이 돈 줘줄 모갯돈은 없지만 한마디씩 거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모갯돈이라는 건 액수가 꽤 큰 돈이란 뜻이야. 그치? 액수가 꽤 큰 돈, 액수가 많은 돈 이런 뜻인데 문맥적으로 가장 좀 낯선 단어지. 근데 1번, 2번, 3번이 확인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어. 그래서 모갯돈이라는 것은 꽤나 큰 돈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구경꾼들이 던진 건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도 없지만 자 적은 돈도 없지만 자 한마디씩 거들었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자 숫자 단위어지요. 자 1번 보시면 한약 안제는 보통 우리가 몇 첩을 두고 하는 말 20첩 그치 20첩. 그래서 한약 한제 그러면 20첩을 한제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조기 손 그러면 자 몇 마리를 두고 하는 말이지 2마리. 그치, 2마리. 조금 사이즈가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세트로 해가지고, 한 손, 이렇게 말하고, 오이 한 거리는 50개. 그치? 자, 접의 2분의 1이지. 접의 2분의 1. 그러면 50개,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자, 도합 몇 개가 돼? 72개가 되죠. 72개, 72. 오케이? 자, 너는 거리를 20개로 계산했나봐. 그치, 근지야?
그러니까 42가 나오겠지. 거리는 오이 반접, 가지 반접, 요거 반접을 말해, 반접. 접은 100개를 말하고. 3번에는 자 4번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봐보자. 단어의 쓰임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자 자꾸 근제가 앞에 있어서 근제 걸 자주 보게 돼. 자 4번에 세다가 나오잖아. 세다 같은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소리가 밖으로 새다, 비밀이 새어나가다, 그럴 때 밖으로 빠져나가다, 이런 뜻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지? 날이 밝다, 이런 뜻이 있어. 그치? 조금만 있으면 날이 샌다. 자, 밤이 샌다. 이럴 때 날이 샌다, 날이 밝아진다, 이런 뜻으로 써요. 그래서 위에 거는 어느덧 날이 샌다. 그러면 뭐야? 날이 밝는다, 이런 뜻으로 쓰이지. 그치? 그 다음에 4번 같은 거 보면 뭐야?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으로 소리가 새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돼 있지. 이건 뭐죠? 소리 따위가 빠져나가다, 이런 뜻이지. 비밀이 새어나가다, 소리가 새어나가다, 집안의 비밀이 자 새어나가다, 이럴 때 쓰는 거지.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오케이. 그치? 1번하고 4번은 오케이. 그 다음에 자 3번에 세우다라는 것은 밤을 세우다, 날을 세우다, 이럴 때 밤을 보내다, 이런 뜻으로는 세우다, 이런 뜻으로 쓰여. 그래서 밤을 지내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1번하고 3번하고 4번은 맞았고요. 그 다음에 자 2번은 그럼 뭘로 바꿔줘야 돼? 요 세다로 바꿔줘야 돼. 요 세다. 어휘의 세다로 바꿔줘야 돼. 이 세다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뜻이 있거든. 국어사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게. 그 중에 이제 많이 쓰는 거하고 상관없이, 자, 1번이 뭐냐면, 수염이나 머리 따위가 휘어지다, 이런 뜻이 세다, 이게 있어. 머리카락이 하얘지다, 이게 세다, 요게 있어.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자, 숫자를 세마다, 이런 뜻이 있어. 그렇지? 정확하게 숫자를 세다, 요게 있어.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 힘이 세다, 요게 있겠지. 이제 발음이 좀 다르겠지. 힘이 세다, 이렇게 가서, 자, 이거는, 자, 머리가 하얘지는 거는 아이의 세다가 아니라 어이의 세다, 이거지. 요즘, 선생님이 뭐야, 이제, 선생님도 지금은 이제 버티다가 이제 염색하거든. 새치 염색.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게 세어지기 시작하니까 염색을 하게 되더라. 이럴 때 어이의 세다, 요걸로 가. 오케이? 그래서, 자, 4번의 정답은 몇 번으로 가자? 2번으로 갑시다. 이게 돼. 2번으로 갑시다. 근제야 죽겠다. 자, 죽겠어. 자, 5번 한번 봐보자. 복수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왔네. 자, 5번에 1번은 자, 뭐가 다 있어? 콧날이라고 돼 있지. 표준 발음이잖아. 표준 발음인데, 선생님이 표준 발음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 니은천가 보고, 받침 보고, 인접음은 보고. 자, 이건 니은천가는 없지. 그 다음에 받침을 보니까 시옷이지. 시옷이 나오면 한 번 더 생각해 주라 그랬어. 이 시옷이 단어의 일부냐, 사이시옷이냐? 그러면 실제로 보면 이 단어는 코하고 날이지, 콧하고 날이 된 건 아니잖아. 그런데 코하고 날인데 콧날이라고 표기했다라는 거는, 자, 이 단어를 이렇게 표기했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났다라는 거야? 사이소리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냥 방증합니다, 이거지. 그러면 자, 이 코하고 날이 만났는데 이 표기로 가기 위해서는 사이소리가 일어나야 돼. 그럼 이건 사이소리 현상 몇 번에 해당해? 모음이 니은이나 미음을 만나는 경우 어떻게 돼? 자, 니은이 하나 덧납니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 2번이죠. 오케이. 자, 요거는 이거 말고 또 다른 발음이 있어, 없어? 없지요. 그래서 이거는 단수 표준 발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더없이 행복해.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야금야금, 이게 돼 있지. 야금하고 야금이 들어갔으면 요거는 뭐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 니은 첨가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지. 그러면 야금 야금 요게 되겠지. 근데 니은 첨가 역시 수의적 현상이지.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고 이런 거 있지. 안 일어나면 야금 야금 이렇게도 가능하더라. 오케이.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규정에 들어가는 게 니은 첨가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가 5개 있다 그랬어. 그래서 두 글자짜리가 2개 있고 네 글자짜리가 3개 있는데, 두 글자짜리는 뭐가 있어? 검열하고 검열하고, 금융하고 금융하고, 금융거래 실명제, 금융거래 실명제, 그쵸? 그 다음에 네 글자짜리는 야금야금, 그 다음에 이죽이죽, yor랑yor랑 이런 것들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2번은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고갯짓, 이게 돼 있지. 자, 3번에 보시면
자, 이것도 보니까 고개하고 지시 만난 거지 고개하고 지시 만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요거 시옷은 자 뭐가 돼? 사이시옷이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고개하고 지시 만났는데 고갯짓으로 썼다라는 것은 요 사이에 뭐가 일어났다? 사이소리가 일어났다. 자 그러면 이거는 사이소리 현상 몇 번에 해당해? 요건 아까 2번이었으니까 이거는 1번이겠지. 고갯짓 요게 이제 일단은 기본이지. 그래서 된 소리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사이소리가 일어나서 요렇게 써준 거야. 이렇게 쓰고 나니까 또 뭐야? 시옷을 발음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고갯짓 이렇게 발음해도 되지. 고갯짓 이렇게 발음해도 되지. 그래서 3번도 복수 표준 발음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4번은 아니요 나와 있는데 이가 오를 만나지. 이거는 뭐더라? 우리가 이가 어를 만나고 이가 오를 만나면 복수 표준 발음이 돼서 자 이거 어떻게 돼? 아니 오 이렇게 발음이 되고 아니 요 이렇게 발음이 되기도 하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맞춤법을 보면 아니 요로 발음이 돼도 표기는 종결형일 때는 오로 쓰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로 발음이 되고 오로 발음이 되더라. 이거는 우리 표준 발음법 몇 항에 나오더라? 혹시 알겠니? 표준 발음법 22항에 나와. 22항에. 그래서 22항에 이 모음 순행동화 요게 나와. 그래서 이 어가 여로 발음함도 허용합니다. 이 오를 여로 발음함도 허용합니다. 요 규정이 나오지. understand? 그래서 자 5번의 정답은 1번. 자, 다음에 6번 한번 가봅시다. 6번. 자, 6번 보니까 오늘은 왠지 자꾸만 불길한 느낌이 든다. 자, 6번에 1번 OX. 왠지. 웬 이렇게 구분해야지. 그래서 왠지는 자, 왜인지가 줄어든 거고 왜는 자, 뭐죠? 하나의 관형사지. 그래서 웬 낯선 사내가 웬 남자가 그리고 이게 이제 이를 만나면 합성어가 돼 가지고 웬일 이거는 이제 하나의 단어로 명사로 굳어지는 거죠. 합성어가 돼서 그래서 웬일이야 이럴 때는 이걸 쓰고요. 왠지 오늘은 자 뭐죠? 막걸리가 생각나 그러면 왠지 이거는 왜인지의 줄임말이니까. 두 번째 자 소에 바쳤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2번은 바치다와 밭히다를 여기서는 구분해야 되겠지. 자, 이거는 강세고요. 요거는 피동이 되겠지. 그럼 소연애가 어때? 밭혀야지. 그래서 히로 가야지. 히로. 오케이. 물론 티읕 받침에 바치다도 있지. 자, 요 바치다는 뭐야? 자, 액체 따위를 걸러내다, 액젓을 바치다. 오케이. 이럴 때는 자, 바치다를 쓰고요. 요거는 뭐죠? 책받침을 바치다, 그리고 뭐 티셔츠를 바치다, 우산을 받쳐들다, 요럴 때는 바치다를 쓰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나온 것 중에는 우리 57항에 보면 뭐 바치다랑도 구분해라 그러는데 요거는 뭐 알겠지. 바치다라는 건 주다에 대한 높임으로써 뇌물을 바치다,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아른 척하지도 이렇게 돼 있네. 자, 요거는 자, 요거는 하나의 동사지. 그치? 자, 이건 뭐죠? 반갑게 인사하다, 관심을 드러내다, 이런 뜻이고, 요거하고는 뭐? 요거하고는 구분 지어줘라. 아는 척하다, 아는 체하다. 요거는 어떻게 돼 있어? 본용언, 보조용언,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건 하나의 동사고. 오케이. 이거는 본용언, 보조용언. 그래서 이거는, 자, 띄어쓰는 게 원칙, 붙여 써도 가능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아는 척하다 써도 돼. 붙여 써도 돼. 근데 이거는 띄었으면 돼, 안 돼? 이거는 띄었으면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뭘로 바꿔줘야 돼? 기본형이 녹슬다잖아. 여기에 자 니은이 만났잖아. 니은 앞에서 니은은 어떻게 돼? 당근 떨어져야지. 녹슨 이걸로 가겠지. 그 다음에 7번의 정답 한번 가보자. 몇 번 썼니? 3번. 학생들에게 판타지 소설이 많이 읽혀지고 있다. 자, OX, XY. 이중피동. 그치? 이중피동. 뭐로 바꿔줘? 읽히고 있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많이 읽히고 있다. 그러니까 피동을 안 쓰는 건 아니야. 안 쓰는 건 좋은 건 아닌데 쓸 수는 있어. 왜? 자, 소설이 주어가 돼버렸으니까 피동을 써야 돼. 근데 이중피동은 안 돼.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자 소비자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인 혜택을 늘리고 있다. 자 어디가 혹시 잘못했니?
안으려고가 안 되지. 뭘 써야 돼? 안으려고 이렇게 써야지. 안으려고. 자, 상훈이 틀렸네. 그치? 이거 뭐냐면 우리가 려야 순간적으로 놓치기가 쉬워.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안 놓쳤을 거야. 그치? 그런데 그냥 쭉 읽다 보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쓰지 밥을 먹으려고 잘 안 쓰거든. 니으려고로 훨씬 더 많이 써. 실제로 이제 이게 사투리가 좀 들어가면 니을라고도 많이 쓰고 밥 먹으려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 근데 정확하게 규정은 려야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안으려고 이렇게 써야 돼. 이걸 놓치면 안 되고요. 사람들은 저마다 주관이 있으므로 다양한 견해를 내기 마련이다. 자, 내기 뭐뭐뭐 하기 마련이다. 자, 뭐뭐 하게 마련이다. 이거 두 개 다 가능. 기 마련이다. 개 마련이다. 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오케이. 4번 안전불감증이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를 창고로 탈바꿈했다. 자, 4번은 어디로 바꿔줘야 될까? 주어가 안전불감증이지.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이 자 비상구를 뭐야? 탈바꿈 시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안전불감증이 화재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를 창고로 탈바꿈 시켰다. 이렇게 가야지. 오케이. 7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요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자 8번 한번 가보자. 단어의 짜임인데 맑았다. 자, 세 개의 형태로 이루어진 단위로다. OX O 이거 되지.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어미는 단어 형성에 기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미는 아무리 많아도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8번이지. 단어를 우리가 단일어, 복합어, 파생어, 합성어 이렇게 나눴을 때 순간적으로 시석이 쉬운 게 단일어는 하나의 형태수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한다. 자, 물론 하나의 형태수로 이루어지면 단일어가 돼. 근데 단일어가 하나의 형태수로 이루어진 것은 꼭 아니지. 그래서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지면 돼. 그러면 어미가 아무리 많이 붙어도 그 단어는 뭐가 돼? 단일어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먹, 개, 구나 이렇게 돼 있어. 먹었겠더구나. 자, 그러면 이건 형태수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지. 그치? 5개의 형태수지만, 자, 단어는 뭐가 돼? 단일어가 돼. 단일어가 돼.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기 때문에? 어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미는 단어를 못 만들어.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먹이다 이러면, 자, 여기서는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먹이까지가 어간이고, 다만 어미지. 그럼 이거는 뭐냐면 어근이 있고 접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파생어가 되는 거지. 근데 어미는 아무리 많아도 단어를 못 만들어. 그럼 먹었다는 형태수는 3개가 맞아. 먹, 다. 그치? 근데 이거는 단일어야. 오케이. 개구리는 하나의 형태수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OX? X.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려워. 한번 내본 거야, 선생님이. 여러분들 잘 봐. 개구리를 과연 우리가 지금 현대 국어에서 파생어로 보는 게 합당한가? 이거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맞춤법 규정에 이 개구리라는 단어가 나와 안 나와? 나와. 맞춤법 23항에 보시면 맞춤법 23항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가 붙은 경우는 자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이면 밝혀주는 거고요. 안 되면 안 밝혀주는 거야. 근데 보니까 여기서는 개굴개굴이 어근이라고 본 거야. 개굴하다 개굴거리다가 안 돼. 그래서 개굴에다가 인데 안 되기 때문에 안 밝히는 거야. 그래서 개구리 이렇게 되는 거야. 개구리 오케이. 그래서 자 요거는 안 밝히는 겁니다. 얼룩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홀쭉이는 홀쭉하다 이거 있으니까 홀쭉이로 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자 뭐지? 쌤이 이제 자주 보여준 두 단어가 헷갈리지 말라고 덮어라고 자 뭐지 떠벌이 있는데 이거부터 어떻게 쓸 거냐 이거지. 뭐 갖고 결정해? 덮벌 하다가 되냐 안 되냐, 덮벌거리다가 되냐 안 되냐, 떠벌 하다가 되냐 안 되냐, 떠벌거리다가 되냐 안 되냐. 그랬더니 덮벌거리다는 되더라. 그래서 이건 어떻게 써? 덮벌이 이거는 떠벌 하다나 떠벌거리다가 안 되더라. 그래서 떠벌이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이것도 파생을 한 거지. 어디 규정에서는? 맞춤법 규정에서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보면 이거를 과연 파생어로 봐야 되는가?
그치? 파생어로 봐야 되는가? 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일단은 우리가 규정에 나오니까, 예를 들어, 노조차 있잖아. 노조차. 이거 조사지. 단위로로 봐야 돼? 파생어로 봐야 돼? 우리 맞춤법에 따지면 파생어로 보자고 나와. 왜 이것도, 자, 따르다에 뒀다에다가 아가 붙었다라고 보는 거야. 그치? 이나마 그러면 이것도 남다에다가 아가 들어갔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파생어로 봐야 되느냐라는 것은 계속 문제지만 맞춤법에 있는 단어만큼은 뭘로 보자? 파생어로 일단 단오차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택지하고 좀 연관시켜서 보면 도움이 돼. 자, 달리기는 어근 달리에 접미사 기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요거 조심해 항상. 달리기 나오면 자 달리다의 기가 붙었지. 근데 이 기는 뭐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해. 접사가 될 수도 있고 어미가 될 수도 있지. 어느 때 접사야? 이 단어가 명사면 접사로 기능하는 거고 이 단어가 아직도 동사면 어미일 뿐이지.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이 본문에 있는 달리기가 명사여야지 가능해. 그래야지 맞아. 그치? 그런데 달리기가 자 뭐가 돼 있어? 상기습까지 빨리 달리기 시합을 했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달리기 자체가 하나의 단어로 굳어졌지. 그래서 요거는 접사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깨하고 동무가 결합한 요건 합성어. 딱 떨어지지 이거는. 자, 그래서 8번의 정답 몇 번? 2번. 자, 9번의 정답은 몇 번? 1번. 뭐 야망 이야기는 안 나오지. 보이스 비 앰비셔스 뭐 이런 내용은 안 나와. 그래서 좋은 친구 세 가지, 나쁜 친구 세 가지. 좋은 친구는 첫째 디카니가 뭐야? 정직. 그 다음에 신실이 뭐야? 자, 신뢰와 성실. 드론고 다니는 뭐야? 자, 견문이 많은 사람. 똑똑한 놈, 이거지. 똑똑한 놈, 공부 잘한 놈. 그래서 드론고는 뭐야? 들은 것. 하는 뭐야? 여기서 많다라는 뜻이지. 들은 게 많은 사람, 학식이 뛰어난 사람, 학문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을 버타면 좋은 친구고요. 그래서 익자사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고동만 이거니, 고동만 뭐야? 자, 행동만 앞서느니. 그치? 그 다음에 또 아당하기 잘하니. 아당하기가 뭐야? 아부하기. 아당은 아부하기, 아첨하기. 그 다음에 자 말산만 이거니. 말산만이 뭘까? 말만 앞세우느니 이거지. 교원영색처럼 말만 앞세우는 사람. 행동이나 말만 앞세우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만 하고요. 말만 앞세우고요. 이런 사람을 아부하고요. 이런 사람을 친구하면은 손해니라 이거지. 그래서 익자사무, 손자사무 이렇게 나눕니다. 10번. 자, 정답은 2번. 요거는 2번. 자, 2번은 뭐죠? 조선 건국 지배층이 자기과시적 향락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저기 두 가지 장르가 좀 섞여 있어. 조선 건국 초기에 지배계층의 정서를 드러낸 거라면은 악장 정도로 가는 게 좋겠고요. 악장이 뭐 향락적이고 자기과시적인 태도는 사실은 아니야. 자기과시적이고 향락적인 태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장르는 경기체가야. 한림별곡 같은. 근데 경기체가는 또 뭐냐면 고려 후기에 등장하는 신흥 사대부들이지 조선 초기에 지배계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악장의 특징하고 경기체가의 특징을 교묘하게 싹 믹스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자 가사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물론 관동별곡이 가사라는 사실은 알아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조선의 작품으로 전기에는 전격가사, 후기에는 병격가사가 중심이 되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가사문학은 경기체가를 계승하여서 만들어진 장르다라고 보거든. 그리고 3, 4조 사음보의 연속체다라고 봐서 형식은 운문이고 내용은 산문이다. 그래서 운문과 산문의 과도기적 형태다. 그리고 이 가사를 조선 전기가사와 조선 후기가사로 나누지. 그래서 자, 조선 전기가사, 조선 후기가사는 조선 전기문학, 조선 후기문학의 특징하고 같아. 조선 전기문학 다 아우르면은 뭐가 돼? 조선 전기문학은 사대부들의 성리학적 자, 지배 이념을 반영한 작품이 나오고 조선 후기는
평민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실학 사상이 반영된 작품이 나오고, 전기는 어떤 운문 중심이라면 후기는 산문 중심이 되고요. 전기는 당연히 유교적 중의 사상이랄지 강호 안정이 나온다면은 후기는 인간의 아주 내밀한 정서들이 아주 진솔하게 표현되더라. 그리고 이쪽은 어때? 격식을 갖추고 이쪽은 파격이 많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시조도 평시조가 나오고 여기서 사서시조가 나오게 되지. 그리고 가사도 자, 조선 전기는 유교적 충의 사상이나 강호 안정 등을 중심으로 한 정격 가사가 나오고, 후기로 가면은 뭐가 나와? 삶의 고뇌랄지 일상의 삶의 모습이 나오고, 부녀자의 삶의 자, 원언이 나오고 그러지. 그러면서 병격이 나와. 그럼 선생님, 정격하고 병격은 뭡니까? 마지막으로 정격하고 병격은 어떤 차이냐면은, 정격 가상은 격식을 갖췄다는 뜻이니까, 정해진 격식이라는 뜻이니까, 마지막 낙구 있지. 마지막 낙구가 시조의 종장하고 형식이 같아. 어떻게? 3, 5, 4, 3 해가지고 3이라는 거 꼭 지켜.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띠아리 명월이 천산만나게 아니 비친데 없다. 그래서 뒷부분 중요한 게 아니라 첫 글자가 삼음보짜리. 우리 시조의 첫 글자가 종장이 세 글자지. 그런 형식을 갖추는 걸 보통 정격가사라고 그러고, 조선 후기로 가면은 그 세 글자를 잘 못 지키고 사사사사 이런 구조로 나와. 그래서 변격가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다 정격가사만 배우게 돼.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사음보 연속제 교술민요가 기록문학으로 전환되면서 등장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원이라고 보는데, 교술민요냐 경기체가냐 이런 데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고, 우국충렬 자연의 찬 경험의 기술 등 다양한 주제의식을 보이고 있다. 그 다양한 주제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가 꽤 길단 말이야. 그치? 조선시대 문학 중에 가장 긴 건 시조, 두 번째가 가사.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에는 유교적 충의사상, 후반기에는 경험의 기술이라는 것은 뭐 농가 올연가랄지 또는 뭐죠? 거기 뭐 연행가랄지 일동장유가랄지 이런 기행가사들을 통해서 견문을 기록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10번에는 정답이 몇 번? 2번. 자, 11번에 다음 중 낱말의 기능이 다른 것, 낱말을 했는데 뭐 조사의 기능이 다른 것 중 하나 찾으면 되지. 정답은 2번. 자, 2번은 뭐야? 우리가 보통 보면 선생님이 가르칠 때, 자, 11번인가? 조사 중에서 통용되는 게 일단 조사 중에서 세 가지지. 이 가가 있고, 이 가는 뭐 아니면 뭐 주격조사 아니면 복격조사. 에서가 있고, 에서가 뭐 주격조사 아니면 부사격조사. 세 번째가 뭐 와가 있지. 와가가 자 기본적으로는 접속조사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부사격조사지. 부사격조사는 뭐하고 뭐 동반과 비교의 뜻이 있지. 접속은 뭐야? and지. 그치? 그러면 동반이나 비교로 쓰이면 이거는 문장 성분은 무조건 뭐가 돼? 문장 성분은 부사가 되는 거야, 무조건. 부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 문장 성분이 어떻게 돼요? 그때 달라요. 빵과 우유가 상했다. 그러면 빵이 상했다, 우유가 상했다니까 주어. 빵과 우유를 먹었다. 그치? 그러면 빵과 우유를 먹었다면 목적어 이렇게 가는 거지. 접속조사는 와, 가가 자체가 문장 성분을 결정을 못해. 그래서 자 소설은 영어와 다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때와는 자 뭐죠? 비교의 부사격 조사지. 나머지는 and 이거잖아. and 정치와 경제, 영화와 현재와 과거, 사과와 배 이거니까 and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12번. 가로 시작하진 않겠지. 그치? 이는 이거니까 그 땡큐 하나. 그러면 나 아니면 다일 텐데 나 가봐봐. 자, 나로 시작하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그 사람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상대방에 상처를 주게 되어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거지. 자, 이건 뭐지? 상대방과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자 배려할 거냐 훼손할 거냐 관계를,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첫 문장에 나오는 거 큰 무리는 없겠지. 뭐 지시하나 접속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 다음 문장 가봐봐.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표현이나 장애나 지역, 민족과 인종을 차별하는 표현은 우리 공동체 의사소통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돼 있네. 자, 다가 나오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다 다음에 자 4번 보니까 다 다음에 라로 가라 그랬지. 라로 가니까 공동체 수도 마찬가지다. 이거 되면은 다가 먼저 나와야 돼, 라가 먼저 나와야 돼? 라가 먼저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4번은 이제 버려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자 어떻게 하겠어? 처음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하기는 자 뭐죠? 언어를 배려하는 사용하면 원활한 관계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상대에 상처를 주게 되지. 그렇듯이 자 공동체 수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공동체에서도 자 뭐죠? 뭐 지역적인 차별, 민족과 인종을 차별하는 표현은 자 공동체에서 통해 형성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로 시작해서 라로 갔다가 라에 대한 예시가 다가 되겠지. 그래서 나, 라, 다 간 다음에 가로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understand? 4번. 자, 먼저 12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가네. 13번 보시면 윤동주의 참외록이라는 시가 하나 나와 있네. 참외록. 자, 이거는 1942년에 발표된 시고요. 이거는 실제로 뭐냐면 자, 참외라는 건 반성문이지. 반성문인데 1942년에 윤동주가 일본으로 유학을 결정하게 돼. 유학을 결정하게 되면서 결국 그 사전에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였겠어? 창씨개명이야. 창씨개명이야.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 대사관 가가지고 인터뷰하고 그치, 지금 일본 인터뷰 해가지고 쌤도 한번 따라가 봤어 우리 아들 때문에. 그래서 뭐지 취업 비자 받는 사람도 있고 워킹 비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 아들처럼 학생 비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이야 그냥 해서 인터뷰하고 문제 없고 그러면 이제 비자를 내주는데 그치 옛날에는 창씨 개명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 그래서 윤동주 역시 이름을 바꿨어. 그리고 이제 나오는 자 길에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했겠어. 근데 이렇게 창씨 개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자 뭐겠어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그치? 자, 상황에서, 윤동주는 또한 어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무기력한 모습에 어찌 보면 끊임없이 반성하고 있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 1년, 2년, 3년, 요거는, 자,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보면 돼. 그치? 1년, 2년, 3년은. 그래서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이건 뭐죠? 몰락해버린 왕조의 후손이란 뜻이지. 조선 왕조가 몰락해버렸으니까. 적어도 대한조선이 뭐, 조선이 살아있다면, 이런 부끄러운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거겠지. 그래서 어느 왕조의 유머리게 이다지도 욕될까. 그래서 이름까지 바꾸고 온 자신에 대해서 어때 너무나 추억스러운 상황이었겠네. 그래서 나는 나의 참회를 한 줄에 줄여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그래서 24년 동안 일제강점이라는 시대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기의 자 무기력함에 대한 반성.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를 써야 할지도 모른다. 그 즐거운 날이 오더라도 그 즐거운 날에는 광복의 날이 오더라도 나는 이 반성문을 또 써야 될지도 몰라. Why? 자, 그때 그 젊은 애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냐고. 24살 3개월 때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느냐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자기가 살아온 삶이 너무나 욕된 삶인데, 지금의 삶 역시도 어때? 부끄럽고, 어때? 욕된 삶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나중에 또 내가 반성할지도 몰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 암담한 현실로부터 받게 되는 상처와 아픔, 요걸 노래했어. 여기서 끝나버리면 너무 이제 좌절이지. 그래서 사연 보시면,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바꿔보자. 이건 뭐지? 끊임없이 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거나 성찰이겠지. 손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흘러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습이 거울 속에 나온다. 이 구절을 보고 윤동주가 일본에서 결국은 자 생을 마감하게 되지 않나. 자기의 예언적 모습이다라고까지 말해. 그래서 운석 밑으로 걸어가는 자 뒷모습은 뭐지? 저승을 향해 죽음을 향해 가는 화자의 모습이다. 바꿔 말해서 죽음을 감수하더라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아보겠다라는 거지. 거울은 개인의 거울이 아니겠지. 개인을 포함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말하겠지. 그래서 광복에 대한 희망과 신념을 노래하는 작품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지.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라 그랬으니까 현실 속 괴로움을 자아성찰을 통해 현실 속 괴로움은 1, 2, 3년, 자아성찰은 4년. 그 다음에 과거 역사 속에서 삶의 가치를. 그럼 과거 회귀지. 과거가 너무 아름다웠는데 지금이 너무 거지 같아.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결코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될 수는 없지. 그래서 부끄러운 삶이었으니까 2번은 안 돼.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 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하고. 우리가 윤동주의 시약을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부끄러움의 시약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끄러워하고 있는 자기 반성, 무기력함과 소극적인 대들에 대해서 참회의 본질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2번은 안 된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14번. 어울리는 문장. 자, 시간이라는 것이 참 묘하다. 현대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육체 노동에 해방시켜 더 많은 자유시간을 확보하려는 투쟁이었다. 그래서 현대 문명과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시간적 여유를 갖다 준 거지. 왜? 세탁기가 있어서 빨리 할 수 있는 시간을 덜어준 거고, 식기세척기가 있어서 설거지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준 거지. 자, 현대는 인스턴트 식품을 사고 고속철을 타면서 시간을 절약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시간을 남겨. 그리고 이렇게 해서 번 자유의 시간 대부분을 영화, TV를 보면서
허비해버리고 만다. 여기서는 잊어버리고 만다. 시간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 유용하게 쓰지 못하고 허비해버린다. 어렵게, 그치? 과학기술과 현대문명을 통해서 얻은 시간을 어떤 의미로 보면 아주 선용하고 잘 활용해야 되는데 아주 어때? 자, 무기력하게 시간을 허비해버린다 이거지. 이 상황을 말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거지. 아이러니라는 거야. 반어적이다 이거지. 반어적이다. 말도 안 되게도 이런 뜻이겠지. 오케이? 서로 모순되게도 이런 뜻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아이러니라고 하면 상황과의 반대 이걸 말하잖아. 우리가 표현법에서 역설법과 반어법이 있잖아. 반어가 아이러니를 해석한 거고 역설은 패러독스를 해석한 거야. 그래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러니는 모순적인 상황일 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14번에는 1번 이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중학에서 졸업할 때까지 첫째, 둘째를 겪고 틀던 수재이고 비슷한 가정이 자라났기 때문에 어린 우정일망정 어느덧 깊은 이해 동정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겪고 틀다라는 건 뭐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열을 가리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열을 나란히 가리기가 어려웠다 이런 뜻이니까 1번의 한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 기호지세. 기호지세의 뜻은 뭐야? 그렇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기세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중간에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내릴 수가 없잖아. KTX 탔는데 지금 우리가 있잖아. 잘못탔네 하고 출발했는데 뛰어내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떤 일을 중도에 그만둘 수 없음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자 2번은 뭐라고 읽으면 돼? 난영난제. 난영난제니까 뭐야? 형과 아우를 구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 3번은 막상막하 낮고 못함의 차이가 없음 이거고 4번은 뭐라고 돼 있어? 백중지세. 이 두 개가 팽팽히 힘을 겨루고 있는 형세. 이것도 낮고 못함이 구별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게 되겠지. 그래서 겪고 들다라는 것은 서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서로 버티다 이런 뜻이니까 정답은 1번. 16번 기억의 논리 전개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요 기억 부분을 자 중점적으로 보면 되는데 자 경제적 배고픔이 해결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진 국가의 국민 개인들에게 향상된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중 개인이 실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은 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즉 편리하고 정신적으로 필요함을 즐길 수 있는 삶을 모든 개인이 영위할 수 있다면 이 사야말로 선진사회며 복지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다면 뒤에다 빗금. 자, 영위할 수 있다면 선진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이건 뭐지요? 앞에가 자 전제가 되고 뒤에가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론이 되겠지. 그래서 전제와 결론의 방법이다 이렇게 되겠네. 자 17번 자 17번 한번 봐보니까 자 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1몇 번? 1번 돼야 됩니다. 1번 자 1번 돼야 되는데 상훈이 몇 번 썼어? 4번 자 봐보자. 1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학의 위기와 종교의 위기는 서로 상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상쇄한다는 건 뭐야? 서로 없애버린다 이거지. 그치? 과학의 위기가 나오면 종교의 위기가 왔고 과학의 위기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과학사와 사회사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련이 과학과 사회의 역사가 관련이 있냐 없냐 상적으로 있을 것 같기도 하지. 그치? 그 다음에 3번 근세 초기 유럽 문명은 전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근세 초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고 역사는 위기와 안정을 번갈아가면서 찾아오면서 발생한다.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보면은 뭐지 파도처럼 그치 고리 있고 마루가 있듯이. 근데 아무튼 읽어봐야 돼. 자 봐봐. 최근에 와서 과학혁명을 유럽 사회 전체의 역사와 결부시켜 설명하는 이른바 위기 이론이 주목을 끌고 있다. 자 당초 근세 초기 유럽 사회 여러 방면에 걸쳤던 일반 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기된 이 이론이 자 위기 이론이 왜 나왔어? 세 번째 줄 근세 초기 유럽 사회 여러 방면에 걸쳐 있던 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위기 이론이 나왔다라고 나오지. 그러면 근세 초기에는 유럽은 어때? 아주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몇 번이 확인이 돼? 3번 확인이 되지. 일단 3번. 거기 밑으로 가서 3번이라고 써놓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 이론이 과학에 적용됐을 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그래서 뭐냐면 사회의 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위기이론이 등장했는데 이 위기이론을
과학에다가 접목시키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16세기, 17세기 이르는 동안 유럽 사회 전반에 걸쳐서 위기가 있었고 과학도 그런 일반적 위기의 일환으로 과학 자체의 위기를 겪었는데 사회도 위기가 있었고 과학도 위기가 있었지. 상쇄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그치? 왜냐면 과학의 위기가 나오면 사회 위기가 없어지고 사회 위기가 나오면 과학 위기가 없어지. 상쇄잖아. 그치? 그런데 같이 겪었지. 계속해서 과학이 그 자체의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유럽 사회 전반의 위기를 해결해도 기여했고 그 결과 과학의 위치를 드높였다는 것이다. 그거 뭐냐면 사회 위기를 과학이 등장해가지고 해결해 주기도 했어.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어때? 해결했다는 거지. 이게 상쇄하고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야. 그래서 과학의 이상이 높아졌어 이거지. 그러니까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 그러면 뭐지? 신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잖아. 근데 그걸 이제 결국은 어때? 자 뭐지? 갈릴레오가 증명하면서 과학이 어떤 사회의 변화를 이끌었다. 이런 관계를 설명해내. 조금만 더. 과학상의 위기는 1543년 코페르니쿠스 책이 출판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작이 있고서도 본격적인 위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70년이 지나 그 사이 소강 상태가 지속되었다. 자, 이건 뭐지? 위기가 나왔다가 또 60년 또 소강 상태로 갔다가 소강 상태는 뭐야? 잠잠해 있던 상태지. 그러니까 잠잠해 있는 상태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고 또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요거는 4번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그러다가 60년대 들어서 본격적인 위기의 내용이 되는 현상들과 사건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20년에서 64년 사이 위기가 극성에 맞았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봐봐. 1544년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하면서 위기가 등장했지. 그 다음에 한 60, 10년 소강 상태로 빠져들었지. 그 다음에 또 뭐야? 자, 20년, 30년 사이에서 위기가 또 극성기에 올랐지.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올라갔다가 또 뭐지? 한 60년 소강 상태로 갔다가 또 1240년경에 그게 달하지. 이건 뭐다? 자, 위기와 소강 상태가 반복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이때 갈릴레오, 케플러, 히아비, 데카르트 등의 업적이 모두 이 시기에 있었다. 이와 같은 과학상의 위기는 16세기 초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천천히 진행되다가 그 종교 등의 전쟁으로 인해서 자 17세기에 극에 달한 정치사회 위기와 평행에서 나아갔다. 이 부분이지. 그래서 과학위기는 사회의 위기와 평행에서 나갔다. 그러니까 과학위기랑 사회위기가 같이 병립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 상쇄가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몇 번이 돼? 2번하고도 관련이 되지. 그치? 2번, 3번, 4번은 확인이 되지요. 그리고 1번도 잘못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 말이네. 그래서 17번에는 1번. 자, 18번 한번 봐봅시다. 18번. 자, 우리 근재는 어문 규정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 정답은 몇 번? 1번. 1번. 만 23년 만에 만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8번이지. 만 23년인가? 20만 단위까지는 무조건 붙였어야 돼. 20하고 3을 띄면 안 돼. 23년 만에 만났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래서 관형사, 수관형사, 명사 이렇게 되니까 자, 쌤이 뭐 외우라고 그랬냐면 만 1년 만에 합격했다. 이거 외우자 그랬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자, 23이든, 자, 350이든, 자, 만까지는 붙였어야지. 만까지는. 자, 그 다음에 2번. 열흘간 비가 내릴성 쉽다. 이렇게 돼 있는데, 2번은 뭐냐면, 간 띄워붙여.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말 중에 지만 간이 있다. 그래서 지만 간. 그 중에서 지하고 만은 띄어쓰고요. 만 띄어쓰지. 만난 지 1년 만에 띄어쓰지. 간은 붙였어라. 그래서 이 간에서 쌤이 자 뭐라 그랬어? 10년, 10년간, 10여 년간, 수십여 년간 이것도 하나 외워두시면 자 도움이 된다 그랬어. 10년에 출발하지. 뭐 10여 년, 10여 년간, 수십여 년간 했을 때 이렇게 띄었으면 돼. 그 다음에 열흘간 비가 내릴성 쉽다. 내릴성 쉽다는 어떻게 돼? 자, 의존명사에 십단 하다가 들어가서 보조용언이 되면은 본용언과 띄어쓰는 걸 원칙으로 하되 붙였어도 돼 이거지. 띄어쓰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붙였어도 돼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나왔을 때 이렇게 써놓으면 훨씬 더 많이 더 헷갈린다. 왜냐면 십다가 보조형용사잖아. 혼자서.
가고 싶다, 놀고 싶다, 쉬고 싶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내릴성 싶다. 이게 훨씬 더 리드미컬하게 다가와. 내릴성 싶다. 봐봐, 읽어보면 비가 금세라도 내릴성 싶다, 내릴성 싶다. 어느 게 더 자연스럽게 들려? 후자가 더 자연스럽게 들려. 그 이유는 뭐야? 먹고 싶다 이걸 많이 썼기 때문에. 나도 그거 먹고 싶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내릴성 싶다. 뛰는 게 원칙 붙여도 오케이. Understand? 다음에 3번 공할 만한 녀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쌤이 뭐라 그랬어? 형만한 아우 없다. 요거지. 형만한 아우 없다. 비교의 의미지 3번은. 형만한 아우 없다. 근데 이것도 이제 왜 헷갈린다 그랬어? 볼만한 영화 없다. 그러면 만한이 훨씬 더 우리가 많이 쓰잖아. 그치? 먹을 만하다. 이걸 많이 쓰다 보니까 형, 만한 이렇게 읽는 게 자연스러워. 그런데 이거는 앞에가 보다라는 용언이니까 본용언, 보조용언. 이거는 명사조사. 다르지 구조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고 이거는 볼만한 뛰는 게 원칙 이것도 붙여도 가능.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형을 집체로만 바꾸면 되지. 집체만한 파도가 덮쳤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콩알 만한 녀석이 콩알로 바꿨구나. 그래서 콩알 만한 녀석이 온데간데 없이 온데간데 없이는 온데간데 없다가 형용사 온데간데 없이가 부사 하나의 단어야. 오케이? 하나의 단어야. 온, 데, 간, 데 없이 이렇게 쓰지는 않더라. 이건 하나의 단어. 새 일꾼이 일도 잘할 뿐더러 성격도 좋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4번은 뭘 물어봐? 뿐 뒤에 덜어가 나오면 자 니을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어미가 됩니다 이거지. 어미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 뭘로? 잘하다 넣어주면 잘할 뿐더러 하나의 어미가 돼서 붙여 쓰세요. 물론 이제 뿐이 독립돼 있으면 명사가 되거나 조사가 될 수도 있지. 그치? 너뿐이야 이러면 조사고요. 그죠? 바라볼 뿐이지 그러면 명사가 되겠지. 덜어가 붙으면 여기 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죠? 앉아만 있다 뿐이 다 뿐이지도 다 뿐이다 그러면 앉아만 있다 뿐이지. 이때 다 뿐이다도 명사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명사 그러면 앞에가 관형사형이 오잖아. 근데 요거는 또 자 앉아만 있다 뿐이지. 자 공부는 않더라 이런 표현 쓸 때 다뿐 그러면 띄었으면서 요때는 명사야. 그러니까 의존명사는 반드시 용언의 관형사형의 꾸밈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대부분 용언의 관형사형의 꾸밈을 받습니다 이거야. 100%는 아니니까. 18번의 정답 몇 번? 1번. 자 19번 자 염상섭의 3대가 나왔네. 자 잘못 쓴 이거 한번 옛날에 한번 풀었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 안 나나? 자 이거 정답 몇 번? 자, 3번, 요게 되지, 3번. 3번이 되지. 자, 아저씨 맞았어요? 네. 어떻게 맞았어? 그러면, 기억님, 지금 니를 어떻게 구분해야 돼? 근재야. 3번 너무 명백해가지고. 3번이 너무 명백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명백한 이유를 알려주라고. 기억은 누구야? 며느리는 아니고. 여기서 며느리가 2명 나오는데 그냥 며느리가 아니면 안 되지. 그치. 그러면, 니은은 누구야? 덕기 엄마. 덕기 엄마. 그 다음에, 디귿은? 헷갈리네, 그거. 자, 이런 작품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사람이 유리하겠어? 3대의 인물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지. 우리가 드라마 볼 때도 인물의 관계도 해가지고 요즘은 막 그림으로 막 나오잖아. 그치? 전체적인 인물 관계를 알면 편하고, 모르면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 시험은 뭐냐면 수능하고 달리 읽은 사람에게, 작품을 아는 사람에게 훨씬 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유리하게끔. 오케이? 그래서 3대는, 염상섭의 3대는 뭐죠? 서울 중산층 가정의 3대에 걸친 이야기를 통해서 집안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가족 소설이야.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3대 중에 첫 번째가 누구지? 조의관이라는 사람이고, 의관 배설을 산 사람이고, 그 밑에가 조상훈이고요. 그 밑에가 조덕기야. 그래서 자, 3대라는 것은 아주 봉건적 가치관인 조의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조상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조덕기하고 관련된 이야기죠. 그치? 자, 한번 봐봐봐. 자, 건너방에 아침잠이 뭉긋이 들었던 덕기는 그제야 눈을 떠서, 자, 왜 그러니? 자, 덕기가 눈을 떠서, 왜 그러니? 소리를 치며 미달이 오니까 아랫방에서 모친이, 이렇게 돼 있지. 모친이. 그러면 여기서 기억은 누구야?
조상훈의 처가 되겠고 덕기의 엄마가 되겠지. 그치? 모친 이랬으니까 누구 모친? 덕기 모친이지. 덕기 모친이면 조상훈의 처고요. 조이간으로 따지면 며느라이가 되겠지. 며느리가 되겠지. 자, 그래서 모친이 아유 어서 사랑에 나가봐라. 할아버지가 넘어지셨나 보다. 조덕기가 자고 있는데 뭔가 밖에서 소란스러워. 우궁쾅쾅 소리가 들려.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 야 덕기야 빨리 안방으로 좀 사랑채로 건너가 버려. 할아버지가 다치셨나 보구나 라고 말해준 거야. 누가? 엄마가. 그치? 할아버지 넘어지셨다 하는 소리를 듣고 모친은 자 어제 와서 같이 잔 딸이 학교에 가느라고 머리를 빗고 있는데 일어나는 길로 뒷머리를 따주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일어나지 못했다. 엄마는 뭐하고 있었어? 딸의 머리를 따주고 있었지. 딸의. 그러면 딸은 덕기의 여동생이 되거나 누나가 될 수 있겠지. 누이관계지. 남매지간이네. 그래서 덕기 모친은 빨리 달려가지는 못했어. 머리 따주는데 던져놓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덕기 보고 빨리 할아버지한테 먼저 가보렴. 그래서 한 방에 자던 옆에 애들도 이제야들 일어나 앉아서 싹둑거리고 있다가 매무시도 채 못해서 곧 나오지들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아침을 준비하다고 여인들도 다 나와서지는 못했다. 그래서 덕기가 바지 저고리만 깨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야 잠옷바람으로 아니면 추리닝만 꿰입고 뛰어나간 뒤에야 비로소 모친과 덕기의 누이 덕희가 사랑으로 나왔다. 자, 덕희지. 그래서 조덕기가 먼저 할아버지에게 하고 그 다음에 모녀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간 거지. 사랑으로 나갔다. 덕기 모친은 먼저 나갔던 사람들과 사랑 문간에서 마주쳤다. 수원집은 암상이 나서 못 본 척하고 지나쳐 버린다. 그래서 수원집이 또 하나 나오지. 수원집이 암상이 나서 못 본 척하고 지나쳐 버린다. 늦게 나온다 못마땅해서 그러는 거라는 생각하니 덕기 모친도 심사가 났다. 자, 수원집하고 덕기 모친 어때? 서로 팽팽하게 긴장감 있고 갈등 관계가 있지. 서로 뭐야? 소닥보듯 하고 있지. 좀 어떠시냐? 다치진 않으셨니? 그래도 노인이 빙판에 넘어지셨다니 애가 타는 시서모의 뒤를 따는 며느리에게 물어보았다. 이렇게 됐죠. 누가 물어보았을까? 덕기 엄마가 며느리에게. 그럼 여기서 며느리는 누구야? 덕기의 처지. 덕기의 처가 되겠지. 덕기의 처니까 조상훈하고 조모에게는 며느리가 되지. 그럼 여기서 시서모가 나오잖아. 시서모. 면 자 뭐죠? 서모가 뭐죠? 자 의붓어미를 뜻해. 그러니까 그러면 수원집은 누구겠어? 수원집은 자 조이간의 후실이겠네. 조이간의 후실. 그러니까 조이간이가 지금은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그치? 그리고 나서 얻은 여자가 수원집이야. 수원집은 어때? 자, 덕기 모친이 자 암상이 나서 자 늦게 나왔다고 미워서 쳐다보지도 않고 덕기 모친도 수원집을 어때? 쌩까고 가면서 자 수원집을 따르는 덕기 처에게 며느라가 어르신 어떠시니? 하고 먼저 물어본 거야. 왜? 덕기하고 덕기 처가 먼저 왔을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덕기 엄마가 되고 니은은 덕기 마누라가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 다치시는 데는 없어요? 들어가 누우셨어요. 이건 누가 한 말이야? 덕기 처가 한 말이지. 며느리한테 물어봤으니까 덕기 처가 시어머니에게 말한 거지. 사랑방에 누운 영감이면 조이관이네. 며느리가 늦게 나오는 것이 못마땅했다. 여기서 며느리는 누구? 덕기 처 미안 덕기 엄마. 그치? 자, 그래도 며느리는 아들보다 낫게 생각하는 터이라. 자, 늦어서 조이가는 며느리가 조금 미웠는데 그래도 아들보다는 나아. 그러니까 아들 조상훈에 대한 믿음이 제일 없네. 그치? 차라리 며느리가 나아. 이거니까 디귿도 역시 누구야? 덕기 엄마야. 왜? 조이간의 며느리니까. 내색은 무조건 며느리가 문안겸 허리가 좀 아프지만 별일 있겠니? 하고 손주딸을 쳐다보고 온유한 낯빛으로. 손주딸은 누구? 덕희. 그치? 덕희를 손녀를 보면서 온유한 낯빛으로. 그러니까 며느리는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손녀를 보니까 얼굴이 쫙 풀어지는 거지. 학교 가기가 고나겠구나. 학교 가기가 피곤하겠구나. 밤새 잘 잤니? 자, 지게 인자한 할아버지 모습으로 돌아왔니? 그저 자리 속에 있어서 인지해 나왔냐고 묻는 것이었다. 아니에요. 머리 빗느라고 어머니가 막 땄는데 넘어지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머리를 따주시는 중에 할아버지가 넘어지셨다는 말을 듣고 뛰어왔지요. 어머니는 누구야? 덕기의 엄마지. 덕기의 엄마고 덕기의 엄마고. 오케이?
덕희는 어리광 삼아 생각을 걸고 옆에 있는 오라버니를 보고 오빠 같은 게으름뱅이나 이제까지 자지요. 오빠는 덕희를 두고 하는 말이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니은은 덕희 철을 말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덕희의 엄마를 두고 하는 말이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수원집과 덕희 모친은 고부지간이다. 고부지간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 오케이. 영감과 영감 덕희는 조손지간 할아버지하고 손주 사이. 그다음에 시서모라는 단어를 통해서 첫째 부인이 아님을 후실임을 알 수 있다. 오케이. 자 20번 자 한자의 사용으로 적절하는 거. 이거는 한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워. 단어 뜻으로 문맥에 맞춰서 보는 거지. 그치? 근데 잘못된 거 하나가 분명하게 드러난 건 있어. 몇 번? 3번. 우리가 요거 있지. 결제가 있고요. 결제가 있고요. 건널제를 쓰지. 그 다음에 결제가 있지. 말을 제자지. 이거는 자 대금 결제, 현금 결제, 이거는 결제 서류 이렇게 같이.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순서가 뒤집어졌지요. 보통은 뭐죠? 이제 진지한 공동체라는 모색하자. 이때 탐색, 진지하게 공동체를 향한 모색. 이거 탐색이란 말은 안 쓰지. 그치? 그 다음에 물고기 떼를 어군 탐지기 이러지. 어군 모색기라고는 안 해. 그래서 탐지하다, 탐색하다. 동감, 생각이 같거나 공감. 자, 자기도 그렇게 느끼다. 공감이나 동감은 뭐 거의 같은 맥락으로 써도 큰 무리는 없지. 그 다음에 잔재라는 것은 뭐죠?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의 찌꺼기를 말하는 거고, 잔해라는 것은 못 쓰게 된 물건 따위를 잔해라 그러지. 그래서 비행기 잔해를 수습했다.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0번에는 3번 이게 되겠네. 되셨죠? 오케이. 자, 10분만 쉬었다가 2회 하나 더 하도록 합시다. 쉬었다 갈게요.